먹덕후, 강남, 역삼동, 오므라안. 석양이 지는 서울 한강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스키야키 먹으러 일본 가고 싶다. 달콤 짭짤한 스키야키. 안녕하세요. 먹는 것에 누구보다 진지한 먹덕후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에서 도쿄로 순간이동을 한 것 마냥 일본 현지 요리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역삼동 오므라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특히 예약하면 특별한 스키야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서울에서 이 퀄리티의 가장 가심비 좋은 스키야끼를 내놓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집은 점심에는 소바나 돈부리, 오야꼬, 우나기동 등 덮밥류로 유명하고, 저녁의 경우 이자카야 형태로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사시미, 덴뿌라, 일품 요리 등 안주 메뉴들로 음식이 채워집니다. 우무라는 강남역도 역삼역도 아닌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걸어갈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정말 강남역 역삼역 중간 정도의 상권 안에 있는 그냥 기본 골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는 길에 보면 테헤란로의 상징 같은 스타타워가 보이네요. 강남 역삼역구청은 각 지역 블럭마다 특성이 많이 다른 곳임에도 일반적으로 20대 술집이나 뭐 클럽, 트렌디한 맛집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지역 자체가 오랫동안 만들어 온 직장인 상권이다 보니까 큰 대로 안쪽에 골목으로 들어오면 숨은 강자 같은 맛집들이 보석같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므라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래된 노포이고 일본인이 직접 만드는 본토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집입니다. 이곳은 저녁에 예약하면 특별식으로 스키야끼를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직접 일본 가서 먹는 스키야끼와 매우 싱크로가 높고 강남인데도 좋은 고기 대비 나쁘지 않은 가격에 그런 가심비가 있는 곳입니다. 실제 직원분들이 말하시길 예약 주문하면은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신선한 고기를 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썰 풀다 보니까 벌써 우물안 앞으로 왔습니다. 같은 건물의 바이킹 마트를 찾아오시면 쉽습니다. 가게 앞에서부터 벌써 포스가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석에 숨은 가게들은 대부분 신뢰하게 되는데, 위치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실력만으로 입소문, 단골 장사를 하는 곳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살살 내려가면은 지하 1층에 있는 곳이 오므라안입니다. 카운터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홀 쪽은 뭐 20명, 30명, 그리고 안쪽에 간이룸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사장님은 나이가 정말 많이 드셔서 가게 카운터에 앉아서 총지휘하시는 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연세와 건강에 매일 가게에 나와 계시는 모습은 장인 정신까지 느껴집니다. 노포 주인분들이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해요. 자, 이제 썰은 끝이고 이제부터 정말 먹덕할 시간입니다. 이 집의 주력 메뉴들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나동과 우나타마 테이쇼쿠는 보시다시피 비슷한 장어 요리입니다. 근데 같은 덮밥인데도 불구하고 우나타마 테이쇼쿠는 그냥 장어 덮밥에다가 약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오야코동 있죠? 계란을 아주 맛있게 풀어서 부들부들하게 장어와 같이 쪄낸 것 같은 그런 덮밥입니다. 정말 맛있고 한 입에 넣었을 때 기존 다 장어에서 느껴질 수 있는 느끼함보다 약간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좀 강한 그런 정말 맛있게 먹은 장어 덮밥이었습니다. 이 집이 점심에는 전체적으로 덮밥 메뉴를 참 잘하거든요. 장어덮밥이 부담스러우시면은 돈불이나 이런 것도 10,000원 초반대에 강남에서는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맛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좋은 메뉴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메인. 이게 2인분인데 남자 3명이서 먹기에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양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건 옛날 일본 출장 때 찍어 놓은 건데요. 스키야키가 아니고 샤브샤브 집에서 나온 고기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고기 상태나 잘라 놓은 거는 거의 스키야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고기가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와규는 기본적으로 마블링이 한우보다 훨씬 기름집니다. 실제로 입에 넣으면 바로 녹아버리는데, 일본 사람들은 확실히 이런 기름지고 달달한 컨셉에 환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툭불 한우가 와규에 밀리는 건 아닙니다. 특성이 다를 뿐이죠. 한우로 같은 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고소한 육향이 도드라지는데, 전체적으로 기름진 맛의 밸런스가 우리 입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지고 달달한 소스 맛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 요리들은 대체적으로 확실히 저희의 두툼한 고기들보다 얇게 썰죠. 기름진 고기에 가장 양념이 잘 배게 만드는 커팅 방법인 거죠.
보시면 뭐 이렇게 시부야에 스키야키 집 갔을 때 찍어둔 걸 보셔도 뭐 불고기처럼 되게 얇게 잘 썰린 고기들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기의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오무라안이 저한테는 사실 더 맛있었어요. 구성이야 뭐 일본이 좀 더 알찰 수 있었지만 맛 자체는 한국인이 딱 한국 고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메인의 시작에 앞서 맥주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맥주들이 확실히 좀 담백한 맛이 있죠. 맥주 안주들도 되게 알차게 주세요. 이 호두 같은 경우는 정말 고소하고 달콤한 게 아주 맛있었어요. 아, 이제 스키야키 세팅입니다. 저 스키야키 쇠는 거의 무쇠처럼 뭐 대도식당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야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하게 같이 한 번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스키야키 소스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진간장, 미림, 설탕 정도로 되게 달달하게 만들어낸 소스인데 가게들마다 이 소스의 특성이 조금은 다르겠죠. 오므라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플하고 다만 이제 깊은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 재료들을 잘 받쳐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소스를 충분히 부어줬으니까 이제 기본 야채들부터 하나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표고버섯이나 배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 국물의 맛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담백하면서 묘하게 단맛을 불어내는 우리 배추, 그 표고 같은 경우도 그 특유의 향이 정말 좋아서 저 맛 자체를 굉장히 풍성하게 해줍니다. 양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단맛이죠. 저는 짜장면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양파를 잘 볶아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두부까지 들어가고 이 계란은 스키야키의 정말 중요한 정말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고기의 맛을 기름진 맛을 좀 더 담백하게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자, 직원분께서 고기를 이렇게 먹기 좋게 싸주셨어요. 스키야키 만들어 먹을 때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무쇠 속 같은 우리 팬에다가 스키야키가 아주 보글보글 잘 익고 있습니다. 아, 정말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영상인데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지만 지금 보는 순간에 또 먹고 싶습니다. 저게 너무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짜지도 않고 저기는 쑥갓이나 야채 향들이 정말 잘 배고 이렇게 고기를 넣자마자 뭐 스키야키처럼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고기를 만들어내는 요리는 없는 것 같아요. 샤브샤브랑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샤브샤브는 뭐 양념을 바로 찍어야 된다면 이건 계란만 살짝 묻혀서 먹으니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사촌 같은 느낌이고요. 아, 이렇게 소분해 주시는데 내 차례는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바로 계란에 슬슬슬슬 풀어서 먹습니다. 계란이 이렇게 꾸덕지게 달라붙는데요. 아, 이게 정말 기름진 맛과 함께 정말 맛있게 맛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요. 간장과 계란 조합 진짜 정말 최고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들한테 먹이를 갖다 주시는 것처럼 직원분이 정말 잘 소분해서 음식을 주시는데요. 저 바라볼 때 정말 내 차례는 언제 오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넙죽 하고 받아 먹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계란 소스에다가 살짝 풀어서 먹는데 이 계란이 뜨끈한 고기에 살짝 달라붙으면서 진짜 꾸덕꾸덕한 맛이 꾸덕진 맛이 정말 맛있어요. 아, 이렇게 한입 베어 물었던 나의 과거 기억이 정말 떠올라 오르면서 오늘도 행복해집니다. 아, 그리고 덴뿌라가 이렇게 한 사발로 이렇게 오는데 이자카야의 기본 덴뿌라 메뉴 치고는 참 풍성하게 잘 줘요. 새우도 많이 주고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친구가 저렇게 새우를 이렇게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새우를 좀 남기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저 새우들 상당수 준 제가 다 먹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마운 친구들. 이게 간장 베이스 소스에 찍어 먹을 때 이 튀김 소스 같은 경우는 조금 소스의 맛이 조금 다르죠. 살짝 짠맛이 덜하면서도 저 시원한 맛이 약간 오롯이 같은 것도 섞어서 먹으니까 참 너무 맛있었어요. 자, 이제 실곤약입니다. 곤약의 특색은 없지만 정말 소스의 맛을 극대화해주죠. 저런 친구 정말 좋은 친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히레사케. 이게 복 지느러미를 넣어가지고 주는 사케인데 술 잘 먹는 친구들 먹는 걸 찍어봤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해서 거의 향만 맡다시피 했는데 이 지느러미가 진짜인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향이 되게 풍성해지는 그런 아주 겨울에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사케 맛이었습니다. 는 마예요. 명란, 마가 좋지. 토토로, 이거는 마, 카무 세이로. 저건 오리. 이게 특이한 거야. 이게 카모거든, 오리거든, 오리. 아,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넘기기가 아쉬워서 일반 산미소바랑 오리소바 이렇게 두 종류를 시켜봤습니다.
셋이서 정말 배뻥이 됐는데 저 위에 있는 튀김부터 시작해서 결국 제 몫이 되었네요. 마지막에 구수하게 마무리하기 좋고요. 저 소스도 마지막에 정말 상큼하게 간장 향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소바 같은 경우도 일반 세이로 소바 같이 메밀 자체가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수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정말 배 터지게 먹고 가네요. 햄 볶는 바로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무릎 아프다. 지금 먹고 있는 이 오리소바 같은 경우는 오리 특유의 기름이 구수한 소바 맛이랑 잘 어울려져서 한번 끝인데도 되게 잘 넘어갔어요. 이렇게 슬슬 먹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오늘도 정말 배 터지게 잘 먹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도쿄로 순간이동 여행 다녀온 것 같아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에 해주시면 더 좋은 맛집 찾아서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먹덕님들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로 끝난다면 먹덕후가 아니죠. 다음 편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잠실에 있는 김밥집을 갈 건데요. 3,000원에 너무 풍성한 김밥과 정말 깊은 맛의 오뎅국을 주는 곳이에요. 아침 새벽부터 하는 곳이니까 아침 해장하기도 좋고 아침밥 먹기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다음 편 먹덕후도 기대해주세요.